지금부터 역행렬의 간단한 정의와 역행렬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역행렬에 대해서 저희가 꺼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역행렬로 저희가 근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립 1차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과 역행렬로서의 구하는 것의 해가 같은지 안 같은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역행렬이 무엇인지, 행렬은 배웠는데 역행렬이란 개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역행렬로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역행렬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새로운 개념인 역행렬의 성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행렬을 이용해서 근 XY를 구하는 것까지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행렬의 정의를 설명드리면, 우선 행렬을 하나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A는 large A, B, C, D. A, B, C, D라는 large A라는 행렬을 정의했을 때 역행렬이라는 것은 실수에서, 만약에 저희가 X라는 성분이 있는데 X라는 성분을 X분의 1로 X분의 1이라는 성분으로 곱하면 1이 되겠죠. 이때 X와 X분의 1, 이와 비슷한 관계, A와 A 역행렬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 역행렬을 정의를 할 때 우선 A에 위첨자로 마이너스 1을 써줍니다. 이게 역행렬에 대한 표시인데, 역행렬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역행렬은 우선 AD-BC를 분모로 써주고, 그리고 A와 D의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B와 C는 위치를 그대로 유지시키되 마이너스 부호만. 이게 저희가 배워야 할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역행렬의 정의란 우선 역행렬의 정의가 통하는지, 따라서 X와 X분의 1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처럼 A와 A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 즉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은 실수에서의 1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이 역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 임의의 행렬 A와 무엇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는 그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A 역행렬이라는 성분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A 역행렬이 만약에 A와 곱해졌을 때 진짜 단위 행렬을 결과 행렬로서 도출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역행렬을 곱하면 A, B, C, D 곱하기 A, D 마이너스 B, C 그리고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 식을 좀 더 넓은 곳에서 써보면, 일단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는 맨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AD 마이너스 BC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제가 행렬의 곱셈에서 배웠듯이 AB, CD와 D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해두면, 실수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고 AD 마이너스 BC분의 1, 그리고 앞에 행렬의 행, 그리고 뒤에 행렬의 열,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두 번째는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그 다음에 CD 마이너스 CD,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C 플러스 AD가 되겠죠. 지금 봤을 때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은 0이 됨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분모로 실수배로 AD-BC가 분모로 있기 때문에 1행 1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돼서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 행렬은 1, 0, 0, 1.
저희가 앞서 배웠다시피 단위 행렬이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역행렬을 바르게 정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행렬과 미지의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로 나오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역행렬이라고 정의하자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A 역행렬을 AD-BC분의 1 곱하기 D-B-C A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미지의 행렬 A와 그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역행렬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역행렬을 배웠는데 이 역행렬을 어디에 응용을 할 것인지, 역행렬을 나타내는 식으로부터 저희가 어떠한 정보, 어떠한 단서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행렬을 정의를 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역행렬이 있다고 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역행렬의 정의에 의거해서 결과 행렬은 반드시 단위 행렬이 나오겠죠. 그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A 역행렬이라는 것을 단순한 large B 어떤 행렬이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A, B 즉 A와 B 행렬의 곱은 단위 행렬이라고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이 식에서부터 알아야 될 정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A와 B의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 저희가 A 역행렬이 B라는 것을 알기 전에 A와 B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는 A 역행렬은 B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두 개의 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역행렬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 역행렬은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A는 B의 역행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역행렬이라는 A와 B의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값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A, B와 B, A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A와 B는 지금 서로 역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A와 B의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두 개의 역행렬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A의 역행렬은 B고 B의 역행렬 또한 A이기 때문에 A와 B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값은 동일하게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만약에 A와 B가 역행렬의 관계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 저희는 흔히 이 공식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쓰지 못했던 이 공식을 만약에 A와 B가 서로 역행렬의 관계가 있다, 또는 A, B의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된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곱셈 공식에 따라 실수 계산하듯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행렬이 정의될 때 저희가 역행렬의 정의를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를 ABCD라고 했을 때 저희는 A 역행렬을 정의를 했을 때 AD-BC분의 D와 A의 위치를 바꾸고 B와 C는 위치를 유지하되 마이너스 9를 붙여줬었죠. 하지만 저희가 역행렬을 정의했을 때 다만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이 AD-BC분의 1을 본다면 저희는 충분히 여태까지 교과 과정을 통해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AD-BC는 분모이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AD-BC가 0이 아닌 경우, 즉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엄밀히 말해서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역행렬을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역행렬이라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AD-BC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저희가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저희가 역행렬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역행렬을 정의를 했으니까 역행렬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 그 성질에 대한 간단한 증명과 그 성질들의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행렬의 첫 번째 성질을 말하면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A,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A, B라는 행렬의 역행렬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만약에 저희는 A와 B가 2 곱하기 2, M 곱하기 N, 즉 2 곱하기 2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정할게요. A와 B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희는 이 행렬을 단순히 2 곱하기 2의 또 다른 행렬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C의 역행렬이라고 간단하게 쓰면 좋겠지만 저희는 A와 B의 곱세의 역행렬을 A와 B 형태로 나타내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A, B의 역행렬은 정의부터 하자면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 즉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A, B의 역행렬은 B와 A의 위치가 바뀐 형태로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의 곱이 되게 됩니다. 왜 위치가 바뀌게 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A, B의 역행렬이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이 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곱이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 B의 행렬과 B 역행렬, A 역행렬의 곱을 굳이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보기 쉽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두 개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B 행렬의 곱과 B 역행렬, A 역행렬의 곱을 만약에 곱한다면 이 값은 단위 행렬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역행렬의 성질 중에 A,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과 A 역행렬의 곱이니까요. 따라서 이 값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면 저희가 앞서 1번 역행렬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해나가면 이것을 풀어서 A, B 그리고 B 역행렬, A 역행렬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B와 B의 역행렬은 저희가 앞서 역행렬을 정의했듯이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A와 단위 행렬 그리고 A의 역행렬의 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위 행렬의 성질상 A와 E의 곱은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A와 A의 역행렬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역행렬의 정의에 따라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역행렬의 성질인 A, B 두 개의 행렬의 곱의 역행렬을 붙여주되 A와 B의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역행렬의 첫 번째 성질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행렬의 두 번째 성질 중에 만약에 KA, 즉 여기서 K란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행렬이 아니라 실수, 즉 행렬의 실수배의 경우 만약에 실수배의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이 실수배를 어떻게 역행렬을 취해줄 것인가? 행렬과 또 다른 성질의 실수를 만약에 같이 역행렬을 취한다면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렬을 정의할 때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다면 KA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분마다 K를 곱해주는 거랑 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KA의 역행렬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의 역행렬은 이 값의 역행렬과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K의 A 행렬에 K의 실수곱이 된 것의 역행렬을 구하고자 한다면 앞서 구했듯이 KA, KB, KC, KD의 역행렬과 동일한 값을 갖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행렬의 정리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K제곱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1행 1열과 2행 2열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9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가 K를 분모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행렬에서 공통적으로 K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한다면 K AD 마이너스 BC 분의 1 곱하기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가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K를 제외한, 즉 여기서 다시 써보면 이 식은 K분의 1과 AD-BC분의 1 그리고 D, A, B,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행렬의 정의에서 K분의 1을 제외한 이 부분은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의 값은 K분의 1과 A의 역행렬의 곱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역행렬의 두 번째 성질인 실수배가 붙은 경우에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서 이 실수를 분모로 보낸 다음에, 즉 역수를 취한 다음에 A는 그대로 역행렬을 취한다. 따라서 실수가 실수배가 됐더라도 같이 행렬과 같이 역행렬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 연립 1차 방정식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중학교 때는 ax 플러스 by는 p다. 즉 cx 플러스 dy는 q다. 지금 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는 x의 앞에 개수와 또는 y의 개수를 같게 해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서 하나의 미지수를 없앤 다음에 하나의 미지수만 남긴 다음에 풀었죠. 하지만 이것을 행렬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낸다면 a, b, c, d, x, y, p, q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 형태를 좀 더 행렬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이 행렬을 a라고 할 때 그리고 이 2 곱하기 1 행렬을 x라고 하고 마지막에 우변에 있는 행을 c라고 했을 때 저희는 a, x는 c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해는 x, y는 여기서 알고자 하는 x, y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x의 행렬이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 위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밑에 행렬에서 xy 성분을 구하는 것과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상호적인 연관성, 즉 위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역행렬을 이용해서 x의 행렬에서의 xy의 성분을 구하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
의하면 우선 x를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식에서 없는 위의 식에서 c를 곱해서 acx는 플러스 bcy는 cp, 그리고 밑에 변에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cx는 플러스 ady는 aq. 이 식에서부터 저희는 미지수 x를 없애고 y만 남게 해서 y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bc 마이너스 ad y는 cp 마이너스 aq. 마찬가지로 저희는 y는 bc 마이너스 ad 분의 cp 마이너스 aq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x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x를 알기 위해서는 y에 관한 개수들을 맞춰줘야겠죠. 따라서 위의 변에서는 d를 곱해주고 밑에 변에서는 b를 곱해주면 a, d, x 플러스 b, d, y는 d, p, b, c, x 플러스 b, d, y는 b, q. 따라서 a, d, 마이너스 b, c, x는 dp 마이너스 bq다. 따라서 저희는 x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ad 마이너스 bc분의 dp 마이너스 bq.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연립 1차 방정식으로 구한 y값과 x값이 행렬로 구했을 때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행렬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로 구했을 때는 역행렬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a 역행렬 곱하기 c다. 따라서 역행렬을 쓴 다음에 역행렬과 c를 곱해주면 x에 대한 성분의 값을 동시에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 역행렬을 먼저 구해보면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리고 c의 성분 pq. 앞에 실수변은 남겨두고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을 계산을 하면 ad 마이너스 bc분의 1 앞에 행렬의 행성분 뒤에 행렬의 열 따라서 dp 마이너스 bq 그리고 마이너스 cp 플러스 aq. 이 식을 정리를 하자면 ad 마이너스 bc분의 dp 마이너스 bq가 되겠고 밑에 성분은 ad 마이너스 bc분의 마이너스 cp 플러스 aq가 되겠죠. 따라서 이 성분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x 따라서 x, y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구한 x성분 ad-bc분의 dp-bq 따라서 ad-bc분의 dp-bq 역행렬로 구해도 x성분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한 y bc분의 bc-ad분의 cp-aq는 역행렬로 구한 y성분 ad-bc분의 마이너스 cp 플러스 aq. 여기서는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두 개의 같은 값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연립 1차 방정식과 역행렬을 통한 XY 성분을 구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두 개의 같은 경우가 주어진다면 이 XY 성분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이 역행렬을 이용한 방법이 좀 더 편리한 경우도 있겠고, 또는 숫자가 간단한 경우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경우에는 숫자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역행렬의 간단한 정의와 역행렬을 이용한 역행렬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정보 두 가지,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